음, 예, 고전에서 지혜를 찾는 여정 계속 해보도록 하죠. 네, 우파니샤드, 알파벳과 여신들, 도덕경까지 했고 추계시대를 할 차례였죠. 추계시대는 문명 10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문명벨트, 불안과 공포 시대, 자아의 발견, 알을 향한 기나긴 여정, 고난의 시대, 공감의 발견, 그리고 사회혁명. 7번째 단원 사회혁명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혁명은 4가지 주제, 5가지지만 하나를 빼서 하나는 좀 애매해가지고 4가지 주제를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에즈나와 요나, 에즈라와 요나, 묵자,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소크라테스입니다. 네, 다른 단원들도 다 그렇지만 주로 4가지 주요 문명, 이제 그 추계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의 주요 문명이었던 이제 유대 문명, 중국 문명, 인도, 그리스 이렇게 해서 다루고 있고요. 소크라테스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로서 유명세를 얻게 된 거는 기원전 420년대인데 그때는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431년부터 기원전 404년까지 이루어진 전쟁이니까 그 즈음에 이제 유명세를 탔던 거죠. 소크라테스도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쟁은 이제 아테네 제국하고 스파르타와 마케도니아 연합군이 싸운 전쟁이었고 아테네 시민이었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이제 여기에 중무장보병으로 직접 무장을 하고 참여를 했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누구하고나 대화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화를 할 때 친구 니키아스가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소크라테스랑 지적으로 어떤 친감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와 토론을 하게 된다. 근데 그와 토론을 하면 어떤 주제든지 항상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랑 대화를 하면 이제 자신의 과거, 현재의 삶에 대해서 빠짐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할 때까지는 절대 그 다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소크라테스는 본인의 어떤 사명, 의지 이런 걸로 사명감 이런 걸로 그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거를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열심히 물어봐 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본인을 산파에 아이 낳는 사람을 돕는 산파에 비유를 했다고 하고 어, 뭐 아이를 낳듯이 이제 진리를 낳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죠. 삼파술 또는 이제 변론법이라고 이야기되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명제나 어떤 답에나 어떤 관점에 내포된 모순이나 결함을 찾아내는 그런 진리 탐구 방식을 만들었고, 어, 네, 만들었죠. 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답이 없으니까 뭐 끝이다 뭐 이렇게 막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언어로 분명하게 정의되지는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 그렇다고 그게 아예 뭐 진리가 아니다 아니면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죠. 그거를 이제 분명히 표현은 할 수 없더라도 어떤 분명히 가치를 갖는 어떤 것으로서 덕으로서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서 바라봤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한 건 아니었죠. 여기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이 희극 작가분도 아리스토파네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소크라테스를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소피스트들은 어떤 논변을 이렇게 뭐 적, 적절해 보이는 논리도 항상 궤변으로 이어서
뭔가 모든 어떤 절대적인 진리, 어떤 네, 그런 걸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아리스토파네스는 이제 소크라테스를 그런 소피스트들과 함께 묶어서 비난을 하는 희극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구름이라는 희극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논리를 파는 논리가게의 소피스트들과 함께 있는 일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제우스 신 대신에 구름을 신으로 믿어라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인물로 나오고 아테네 시민들이 격분을 해서 논리가게를 불태운다 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이때가 아테네가 아테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거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그 철학자들의 이런 반종교적인 이런 모습이 절대적인 진리를 약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신들의 분노를 받아서 전쟁이 지고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상당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어, 뭐,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결국에는 이제 399년에 기원전 독약을 먹고 사실 뭐 그 전에 재판이 있었는데 소크라테스에 대한 죄목이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뭐 이런 죄목이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나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적이 없고 뭔가를 가르칠 만큼 잘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어, 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상대를 설득시킬 그런 어떤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독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